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건식 김제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가축 보조 사료를 구입해 특혜를 주고 김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김제에서 AI가 발생해 닭 30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김제 씨는 가축의 면역력을 높인다며 가축 보조 사료를 사들였습니다. 4년간 16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농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제품이고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이건식 김제 시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반대하는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기도 했습니다. 가축 보조 사료를 제공한 업체 운영자는 이건식 김제 시장의 선거를 도운 고향 후배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료업체 운영자 정모 씨는 지난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현금을 이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제 씨의 손해를 끼친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경제적 후원자였던 고향 후배에게 막대한 시 예산을 지원해줘서 예산을 낭비케 한 구조적 비리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는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고 계좌 추적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 측은 오늘 검찰의 기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고 지금 수사적인 과정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김제 씨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제 씨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이 시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치료제도 없고 우선 백신도 없고 AI가 그런 상태였거든. 그때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기관이 참 믿을 만한 그런 기관에서 연구 분석된 그 제품을 쓰고 싶은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식 김제 시장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됨에 따라 김제 씨가 이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의 농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가 이뤄진 셈인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전주 농업기술센터에 1,000만 원의 농업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1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보조금 심사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이 같은 셀프 심사는 또 다른 심사위원 B씨를 포함해 3년간 4차례나 있었습니다. 2명의 심사위원에 대해 지원이 결정된 보조금은 3차례에 걸쳐 8천만 원가량입니다. 셀프 심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수년간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재척, 세피, 기피 이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번에 지금 또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심사위원들이 회의에는 참석했어도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조금은 먼저 받는 게 임자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전주시가 엉터리 행정으로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에 이어 군산 공설시장에도 20, 30대 젊은 상인들을 끌어모아 만든 청년몰이 들어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실업을 해소할 거라는 기대가 크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 남부시장 건물 옥상입니다. 20, 30대 청년 상인들이 주축이 돼 청년몰을 이루고 있습니다. 옷가게와 음식점 등 30여 점포가 운영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빼놓지 않고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시장 쪽에다 이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것도 많고 사진 찍기 되게 좋아서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군산의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에도 이런 청년몰이 들어섭니다. 군산시는 빈 점포를 20명의 청년 상인에게 제공해
쇼핑과 젊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참신한 경영 마인드 및 아이들을 통하여 상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방문객 증대에 따른 기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춘 점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청년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산 공설시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근대 역사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 확보도 시급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군산에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월명동과 영화동에 이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많은 관광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동선이 좀 상당히 된다. 그 동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전주에 이어 군산 전통시장에 들어설 청년몰이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꽃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물그림으로 잘 알려진 한국화가 홍성여 씨의 기획전과 피아노 협주곡 공연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한 윤회매입니다. 밀랍으로 꽃잎을 만들고 노루털과 송화가루로 꽃술을 만들었습니다. 선비들도 갓 정수리에 꽃그림을 넣어 풍류를 즐겼습니다. 영친왕이 어릴 때 썼던 복권에도 명성황후가 썼던 편지지에도 매화와 모란꽃을 새겨 장수와 부귀를 염원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마련한 이번 특별전에는 유물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만든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한국 전통 공예 기술의 전통을 소개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도외시하고 있는 전통적인 꽃말, 즉 꽃의 상징적인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깊은 계곡,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가 시원스레 느껴집니다. 먹의 농담과 여백만으로 표현했지만 청량한 물소리가 들릴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길이가 10m에 이르는 작품은 완성하는 데만 1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넘게 물그림을 그려온 한국화가 홍성여 씨는 이번 전시에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피아노만으로 독주곡부터 교향곡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피아노 오케스트라 피온클라가 5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과 터키 행진곡, 베토벤 황제 협주곡 등 5곡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공사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순창군 공무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순창군 6급 공무원 A씨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 공사업체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 다른 공무원이 연관됐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정읍시 영파동에 있는 바이오유 생산 공장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 안에서 작업 중이던 34살 임모 씨 등 2명이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새로 설치한 기름 탱크에 틈새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사용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 32.1도, 전주 29.4도 등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